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수위 높은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어제 또 한 번 이 대통령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런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고 발언의 진위와 배경이 뭔지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제 유 작가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대통령이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그리고 스스로도 성공하지 못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소위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여러 말과 행동. 네. 대통령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명백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에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이 당청 관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된 날이라 이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 유 작가의 발언이 더욱 주목됐는데요.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대안으로는 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의 필요성과 함께 이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이 대통령을 향한 수위를 넘나드는 쓴소리에 대한 친명계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선 자신의 발언이 저주나 악담이 아니라고 해명했죠? 네, 앞서 유 작가가 언급했던 재건축론이나 필패론 등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저주나 악담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건데요. 유 작가는 저주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건 역시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맥락을 다 떼버리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 표현만 딱 가지고 와서 생 난리예요, 솔직히. 권력이라는 거는 어물전 같아서 어느 정도의 비린내는 있기 마련이라고. 그게 썩은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그 아주 일반론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이재명 정부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말한 거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재명 정부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 청와대에서 요청이 와도 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나라 기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하라고 했네요. 네, 이 대통령이 인정한 최측근이죠. 김용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유 이재명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유 작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러면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김용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유 이재명의 수장이라고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너무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 개인적인 뭐 전지적 시점에서 약간 좀 허구에 의한 이러한 생각을 계속 논리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앞서 나가신다. 예. 맞지 않는다. 대통령님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전화하세요. 예. 만나시면 되잖아요. 여권 내부에서는요, 유 작가가 왜 정권 2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지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건축론과 필패론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외연 확장과 또 실용주의 노선을 비판한 것이지만 유 작가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은 핵심은 친명계가 주도하는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유 작가의 눈빛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예. 하나가 장동혁 대표고 요새 시민이 가도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은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 옛날에 어디 예능 프로 나올 때는 예. 아주 부드럽던 친구인데 그런 데나 하지 왜
안 한다고 하는 정치 평론 그것도 뭐 평론도 아니고 지금은 참 이상한데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것 치고는 근데 말이 너무 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상당히 잘못됐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 동의를 해요. 자기가 저렇게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실패할 거다. 예, 저희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면서 김용 의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점을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님, 자, 이 대통령에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유 이재명 세력의 수장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그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움직임에 대한 이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이게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멈춰 세우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공소 취소라고 생각되신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옳은 방향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빙빙 돌리면서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구나. 잘된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경고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경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분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정에서 수직적인 당정 관계, 대통령은 그 집권 여당의 대표를 부하로 부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세 분의 당대표 후보 모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유시민 작가께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불과 5년 전에 유시민 작가가 정계 은퇴 그리고 이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쓰셨던 그 반성문 그 맨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주석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은 유시민 작가가 했다는 것만 빼고서 문면만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뭘까 순수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런 공소 취소를 그렇게까지 반대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진짜로 하면 그러면 다음 정권은 우리가 재창출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의 이익 또 나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이제 막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실력 행사와 시도는 끝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저건 본인의 퇴임의 안위가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행동들,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다 하면서도 오직 재판중지법과 그다음에 그 보안수사권 폐지 여기에 대해서만은 반대하는 거, 그다음에 당에 저렇게까지 개입하는 거, 그다음에 호남의 반도체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으로 보면은 그 시각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또 당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그 실력 행사는 그 이후로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